어쩔 수 없이 상속을 받은 동교동 집까지도 포함시켜가지고 3주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부당한 것 같고요. 대단히 상징적이고 소중한 분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이 고작 부동산 투기에나 매진하고 있다니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후보 견자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상직 의원은 윤리감찰단에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얘기부터 먼저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여러 채를 보유해서 당의 품위를 손상시켰고 당의 조사에도 협조하지 않았다. 이게 민주당의 김홍걸 의원 제명 사유입니다. 제명은 됐지만 야당에서는 의원직이 유지되는 것을 두고 꼬리 자르기 아니냐라는 비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홍걸 의원을 제명했고 이상직 의원 제명도 금주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소속으로 계속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는데 그러면 국민의 대표 자격은 유지해도 되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꼬리를 잘라 자당의 책임만 모면하면서 국회의원직을 유지시켜주는 전형적인 조삼모사입니다. 그야말로 후보 견자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오히려 국민의힘보다 정의당이 김홍걸 의원을 겨냥하는 수위가 더 높은 것 같은데, 장혜철 변호사님.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명을 하면서 신뢰는 챙기고 명분은 쌓고, 그리고 김홍걸 의원도 의원직은 유지하면서 신뢰는 챙기고, 제명이 쇼다라는 게 지금 정의당의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사실 실효가 없죠. 김홍걸 의원도 본인이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약간의 뒤끝은 있어 보입니다만 아주 격렬하게 반발하고 재심 신청을 청구하진 않잖아요. 그런 거 보면 어차피 무소속 의원으로 남은 임기 다 채우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이미 비례대표 의원 제명할 때 의원직 상실이 아니라 그냥 무소속 신분으로 계속 임기를 보장해주는 게 악용될 소지가 크다면서 정당법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권고까지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 김홍걸 의원 제명했지만 김홍걸 의원이 갑자기 국민의힘 편에 서서 투표권을 행사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외통위 그리고 본회의에서 아마 범여권의 일부로서 중요한 표결이 있을 때 또 발언이 있을 때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나 다름없는 활동을 하게 될 확률이 대단히 높은데 이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벌써 몇 명입니까? 양정숙 의원 문제됐죠. 김홍걸 의원 지금 제명됐죠. 윤미향 의원 기소됐죠. 무려 3명의 비례대표 의원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는다는 그런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국회의 문제도 있는 것이 지난 13대 국회부터 국회 윤리특위에서 제명을 의결해도요. 본회의로 올린 케이스가 단 한 건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18대 강용석 전 의원의 케이스이고 그마저도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반대로 제명이 안 됐습니다. 결국 13대부터 21대에 이르기까지 문제 많은 국회의원들이 한둘이었습니까? 그러나 국회 스스로 자정작용을 한 케이스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국회 전체가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김홍걸 의원 직접 사과 대신 대리 입장만 냈습니다. 과거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상속을 받은 동교동 집까지도 포함시켜가지고 3주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부당한 것 같고요. 어쨌든 당의 방침이 있기 때문에 저도 정리해야 할 것은 곧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집만 빼고는 곧 정리가 될 겁니다. 근데 과거 저런 목소리를 냈었는데 당에서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다. 그래서 제명 이유잖아요. 근데 이현정 의원님. 본인이 직접 사과는 없이 의원실을 통해서 입장을 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당의 조사 거부한 적도 없고 이걸 저희가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참 국회의원은 공인입니다. 공인이 어떤 면에서 보면 중대한 결정과 또 이런 자신의 신분의 변화가 있을 때는 국민들 앞에 나와서 소상히 보고를 해야죠. 그게 당연히 국회의원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자기 말하고 싶을 때만 나와서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구나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면에서 보면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서 영입을 했고 또 이제 더불어 시민당으로 당선이 됐고 그러다가 이제 민주당에 입당을 했고 본인이 또 지난번에 뭐 파묘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을 했고 더군다나 김대중 대통령의 삼남 아니겠습니까? 김대중 누구 시킵니까? 결국 민주당에 지금 뿌리라고 하는 두 개 양대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김대중. 예. 바로 거기에 지금 아들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당에서 제명 조치가 받았다면 본인이 국민 앞에 나서서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입장을 밝히는 게 당연히 국민 앞에 할 일 아닌가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의원직 유지하고 있으니 4년 동안 그냥 쭉 가겠다. 이런 건데 문제는 정말 우리 국민 세금 들여서 지금 양정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당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도저히 당에서 받을 수 없다라고 해서 제명된 사람들이 어떻게 국회의원 활동을 하겠습니까? 저는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정말 법도 바뀌어져야 되고요. 예. 정말 이분들이 국민들에게 한치의 어떤 미안함과 어떤 게 있다라면 저는 의원직 사퇴해야 된다 봅니다. 다른 분에게 기회를 줘야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4년 동안 국회 활동하는데 국민들이 이걸 모습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저 국회의원 활동들 제대로 보시겠습니까? 4년 동안 그냥 세금만 받아가고 이런다고 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뽑아준 그 대가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난 금요일에 이제 제명이 됐고 그리고 지금 잠깐 자막으로 나왔지만 후폭풍은 여전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추가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조상호 부대변인. 네. 여기 보니까 여당 지도부는 물론 뭐 제명 가장 중징계를 내렸을 때도 해명 전화를 받고도 제명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가장 민주당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의혹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그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왔는데 본인은 정작 2016년부터 뭐 쇼핑하듯이 세 채의 아파트와 분양권을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그 매입한 분양권을 팔아서 거의 10억 원대 가까운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거기다가 전세보증금 임대차 3법 통과 직전에는 전세보증금을 4억 이상 올리는 등 민주당에서 서민주거 안정을 애쓰는 그 정책에 전혀 반대의 기조로 본인이 행동을 해왔고 심지어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그 분양권 일부를 갖다가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당으로서는 어떻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되 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꼬리 자르기다 뭐 아니면은 그 굉장히 뭐 제명 처분에서 아무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냐 당 제명으로는. 근데 그런 말씀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아직은 수사도 남아 있고요. 그 수사에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이 나올 것이고 그 판단에 따라 만약에 그 벌금 100만 원 이상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만약에 나온다면 이제 의원직 사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사법기관의 처분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정 차장. 네. 이 부분이에요. 야당에서는 제명은 제명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럼 당시에 뭐 이해찬 전 대표라든지 이인영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이 비례대표로 우선순위해서 앞서서 의원 된 거 아니냐. 부실 검증한 책임은 도대체 누가 지는 거냐. 민주당은 사과 없냐. 이게 야당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뭐 그 독인 객인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비례대표처럼 급조된 정당에서 급조된 그 비례대표 후보가 국회의원이 된 전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정당의 어떤 그 입후보를 충분히 받아서 검증을 해서 이 그 후보자를 정했다라면 이렇게 부실 검증 논란이 없을 텐데 이번에는 이제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서 이 꼼수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 후보들을 공천해서 지금 그 당선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공천의 책임자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이 선거법을 악용한 그 꼼수 위성 정당 여기에 이제 근본 모순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뭐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한 발 더 가다 보면 그 표를 준 유권자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책임에 여러 그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이 부실 검증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국민 여론이 이런 국회의원 그 자질이 떨어지는 이 국회의원 후보자를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국회에는 아직 의원 소환제, 국민 소환제가 아직 입법으로 정착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만 명의 국민이 입법 청원을 하면 이 국민 소환제를 좀 발안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점을 좀 참고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입법 청원을 해서 이 국민 소환제를 좀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여당 내부에는 김홍걸 의원 논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당이 이제 이상직 의원, 윤미향 의원, 김홍걸 의원이 이제 문제가 많이 있는 거로 나왔지요. 예. 그러니까 김홍걸 의원은 제명을 했고요. 나머지 두 분은 뭐 제명 절차를 잘하고 있는데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이 이상직 의원, 윤미향 의원, 김홍걸 의원, 또 박덕흠 의원 한 누구든 다 묶어가지고 특검 같은 거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직 의원 얘기도 안 해볼 수가 없는 게 장혜철 평론가님. 실제로 여당 내부에서는 김홍걸 의원보다 더 엄중하다. 이번 주 안에 제명이 불가피하다. 이런 여론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아마 추석 전에 제명을 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직 의원 문제를 털어버릴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낙연 대표가 지난주 논평을 냈을 때 김홍걸 의원 관련해서는 실명으로 말하진 않았습니다. 애둘러서 비판을 했었어요. 총선 때 신고된 재산과 이후에 신고 재산이 다른 분들이 있다.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는 이낙연 대표가 콕 집어서 실명으로 비판을 했었기 때문에 이미 이낙연 대표의 의중이 그때부터 이상직 의원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냐.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 본인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고 하지만 어린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160억가량의 이스타홀딩스 주식을 증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편법 증여도 문제인데 신고 재산이 200억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5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본인의 신고 재산에 비해서 5억이라고 하면 아주 미비한 금액이잖아요. 근데 이 5억의 고용보험금을 못 내서 이스타항공 직원들이 몇 개월째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 200억을 담보로 해서 대출만 받아서 본인이 사재 출연 5억만 냈어도 이 직원들이 급여의 60%, 70%가량을 고용보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조차 그런 기본적인 어떤 책임 이행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지금 사실상 이스타항공에서 대량 해고 사태가 발발했다는 점을 미루어 보게 되면 아마 문제가 되는 의원들 중에 가장 심각한 사안이 아닌가 싶고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제명 절차로 끝내는 것은 사실상 정당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다. 책임지고 정말 문제가 있다면 국회의원직을 못하게 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앞에 취할 수 있는 올바른 자세라고 봅니다. 자진 탈당을 받으라 뭐 이런 얘기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김홍걸 의원, 이상직 의원 얘기 차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쉼없이 달려와 봤는데요. 즈음에서 통하는 뉴스 탑10 시청자의 목소리를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볼까요? 환갑 다 된 나이에 아빠 찬스 금배지 정의달이 말한 호부 견자 딱 맞다. 김홍걸 의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삼선 의원 주중대사 비서실장까지 또 도지사까지 하고 싶다. 그건 과욕이지. 예, 노영민 실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민주당은 이상직 의원 빨리 자르고 국민의힘은 박덕흠 빨리 쳐내라. 박덕흠 의원이요. 예. 뽀빠이 아저씨가 대대장님 고향 앞으로 해도 되죠. 우정의 부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정의 부대 구두 승인 20년 전에도 있었다. 라는 좀 풍자 섞인 댓글도 있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권력기관 개혁회의 누가 누구를 개혁한다고 정작 자신들이 개혁의 대상인 것을 마지막 댓글까지 만나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실시간 검색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육군 참모총장 남영신 사령관이 임명이 됐는데 첫 ROTC 출신, 학군 출신 육군 참모총장입니다. 손흥민 선수,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어젯밤에 4골을 터뜨려서 여전히 화제가 되고 있고요. 오늘 앞서 저희가 이 박덕흠 의원 얘기가 참 많이 오르내렸었는데 이 박덕흠 의원 얘기 다음 주에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